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시간대에는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불안정한 대기에 연일 소나기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갑자기 쏟아진 세찬 소나기에 대구와 청도 등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대기 상층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고 낮 동안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 대기 불안정이 강해지며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대구와 경북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5에서 최고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mm에 달하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소나기를 머금고 습도가 높아졌습니다. 아침까지는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어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9도, 안동은 17도, 포항도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30도, 안동 29도, 포항은 27도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낮 시간대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치솟으며 뜨겁겠습니다. 낮더위가 계속 이어지며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내일과 모레에도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환경부는 포스코가 포함된 포항 산단 등 전국 7개 국가 산단을 대상으로 20여 년에 걸쳐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3단계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주민들 몸에서 일부 환경 유해 물질이 대조 지역이나 국민 평균치보다 높게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왔는데 주민들은 신뢰하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스코를 포함한 포항 산단과 마주한 포항 해도동 주민들은 지난 50년 동안 환경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2006년부터 20여 년 계획으로 포항과 광양, 울산 등 전국 7개 국가 산단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 영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10년 만인 2017년 공개된 2단계 조사 결과에서 포항 산단 주민의 사망률과 만성 질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진 3단계 조사 결과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포항 산단 인근 주민들의 몸에서 납과 카드뮴, 망간 등의 중금속이 대조 지역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또 혈액 검사를 통해 관찰된 백혈구 감소는 산단 인근 주민들이 2.5배 많았고 혈소판 감소 역시 2배가량 많았습니다. 하지만 체내 환경 유해 물질 농도와 여러 질환의 발병은 국제 권고치 미만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환경성 질환의 심각성은 앞선 조사를 통해 이미 드러났으며 이번 조사는 산단과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조사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아픈 게 처음부터 그쪽으로 아픈데 환경부는 어떤 조사를 해서 기준치 하락하는지 여기 와서 장기적으로 한번 있어 봤는가 금방 좋을 때만 검사해가 기준치 하락할지. 이에 따라 장기간에 걸친 환경부 조사만 쳐다볼 게 아니라 포항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라도 시 자체가 이에 대한 현황 조사나 실태 조사를 통해서 포항시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 검토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2027년까지로 예정된 4단계 조사를 통해 체내 유해 물질 농도가 높은 주민을 추적 관찰하고 만성 질환이 높은 지역을 추가 조사하는 한편 주민 건강과 환경 관리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울진군과 경주시 등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사용 후 해결료의 저장조가 포화 상태여서 건식 저장과 영구 처분 시설 마련이 시급한데도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원전 내에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은 영구 처분장이 될 수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예정된 포스코홀딩스 최정우 회장의 퇴진 촉구 범시민 궐기 대회를 앞두고 포항 지역의 여론이 찬반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기자회견과 입장문 발표를 통한 양측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시 내 곳곳에 궐기대회 참가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현수막을 내건 주체는 포스코 지주사 본사, 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로 지난 2022년 출범해 포스코 지주사 소재지 포항 이전 등에 기여한 민간단체입니다. 범대위는 오는 15일 집회에 앞서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궐기대회 개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포항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8차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시에서 세 번이나 공문을 보낸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고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포항시 이후의 5분 발언에서도 궐기대회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치룡 시의원은 포스코 지주사 본사는 주소만 포항으로 이전했고 미래기술연구원은 임시 방편에 형식적인 포항 본원 구축에 그쳤다고 의미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7년까지 성남시 위례지구 17,000여 명 대규모 부지에 수도권 분원을 설치할 예정이라니 이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상공회의소와 포항제철소 협력사협회, 포스코 우수공급사 협의회, 포항지역 청년회의소 3개 단체는 최근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등의 소모적 논쟁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포스코 지주사 본사 포항 이전 및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 설치가 당초 합의서 내용대로 진행되었음에도 최정우 회장에 대한 화형 퍼포먼스까지 포함된 궐기대회는 도를 넘었고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범대위가 주최하는 총궐기대회는 오는 15일 오후 3시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열릴 예정이고 포항 시민 1만 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범대위는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포항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이 취소한 흥해읍 용한리 15,000제곱미터의 부지에 입주할 기업을 재모집합니다. 포항항을 드나드는 선박을 이용해 물류업, 제조업, 도매업을 하려는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 기업은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항해수청은 8월 2일부터 4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서류 심사와 평가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정할 방침입니다. 경주시의회가 9대 의회 개원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태풍 복구 업무가 많아 감사가 취소됐었는데요. 오는 20일까지 지난 2년간 경주시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진행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의회가 9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에는 태풍 복구로 취소했고 2년간 경주시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지역 현안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와 엑스포재단 통합과 관련해서 통합 조례안에 대한 법적 해석과 재단 해산 이후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확한 대책을 따졌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도조례에 따라 가지고 엑스포를 포괄 승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 질의를 요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지. 단체재산 부분은 25억 받았으니까 국장님 말씀 해결된 거고 그동안 맺은 엑스포와의 모든 권리 계약 관계는 그게 그대로 승계되는지 안 그러면 엑스포 관광공사가 재계약해야 되는지 우리 법률적으로 알아보고. 경주시는 통합 조례안에 대한 법제처의 답변은 없었고 통합 후에도 엑스포 지원은 유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등기되어 있는 토지와 그리고 건물에 관한 유지 그리고 운영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 이게 엑스포 부지와 건물은 누가 관리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그 관리비는 지원이 돼야 됩니다. 미준공 일반 산업단지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의원들은 준공되지 않은 산업단지가 16곳으로 많아 각종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대책을 따졌습니다. 우리 경주시에서 승인한 건이에요. 경주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다 감독하고 할 건인데 계속 중공을 못 시키고 있다는 거죠.
경주시는 산업단지 조기 준공을 위해 사업자와 협의하고 있으며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할 때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행자와 들어오겠다는 그 입주 기업의 이런 특성, 그다음에 실질적인 투자 여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경주시 의회는 오는 20일까지 본청은 물론 사업소와 읍면동에 대한 행정감사를 벌이고 주요 사안에 대해선 현장 방문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의회 이상범 의원은 어제 제305회 정례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월포 해변의 서핑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의원은 월포 해수욕장이 용환리에 버금가는 우수한 서핑 환경을 갖추었다며 포항 서핑 특화지구 타당성 용역에 월포 일원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포항 영덕간 고속도로 북포항 IC를 월포 해변 IC 또는 월포 서핑 IC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구에서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과 관련해 홍준표 시장이 연일 비판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슬람 종교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반대 주민과의 갈등은 좀처럼 봉합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슬람 사원 건축을 결사 반대한다는 현수막 옆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의견을 지지한다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홍 시장이 최근 이슬람 포용 발언을 계속 내놓은 여파입니다. 홍 시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대구 경북 신공항의 해외 자본 유치를 언급하며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의 이슬람 사원뿐만 아니라 힌두교 사원도 들어와야 됩니다. 특정 종교를 모욕하고 모독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글로벌 대구로 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 주말엔 자신의 SNS에 주택가에는 성당, 교회, 사찰도 있다며 이슬람만 안 된다는 건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밝혔고 이슬람을 배척하고는 글로벌 대구를 만들 수 없다며 이슬람 포비아를 만드는 특정 사이비 종교 세력들은 대구에서 추방돼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슬람 사원을 반대하는 단체는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외면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생존권, 재산권, 행복 추구권에 대한 문제를 종교 갈등으로 지금 사실은 묵구청하고 시청이 이 문제에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외부에다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앞으로 규탄 집회와 시위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주민과의 충돌로 사원공사는 작업 인부를 구하지 못해 또 멈춘 상태입니다. 당초 이달로 예정됐던 완공 일정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의견 표명을 넘어서 대구시가 반대 주민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울릉군은 관광업체의 심각한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워킹 홀리데이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지원 프로그램은 11월까지 울릉군의 숙박업소와 요식업소, 여행업체가 직원 1명을 채용할 경우 최대 2개월 동안 16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울릉군은 청장년층 인구 감소로 인력난을 겪는 지역 관광업계를 활성화하고 한두 달씩 울릉도를 체험하고 싶은 외지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북 대표 여름관광지 22곳을 선정했습니다. 여름관광 22선에는 포항 송도해수욕장과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영덕 블루로드, 울진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 울릉 첨부 해중전망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관광공사는 물놀이로 더위를 날릴 수 있고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곳을 선정했다며 관련 기관과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이달부터 전기 저상버스를 운행합니다. 전기 저상버스는 소음과 진동이 적어 승차감이 좋고 차체가 낮아 고령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울진군은 디젤 차량에 비해 운영비가 절감돼 내년에도 전기 저상버스를 전체 읍면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울릉군과 경상북도 한동대는 어제 글로벌 그린 뉴시티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지역 특화형 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그린 산업 기업과 기관 유치를 지원하며 한동대 울릉 캠퍼스도 운영해서 매 학기 20명의 학생이 현장 학기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울릉고 학생들을 위한 대학 연계 현장 실습 공동교육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어와 아동, 여성 심리 상담 등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한편 경상북도와 울릉구는 한동대 교육기반 구축과 현장 학기 참여 학생들을 위한 정주 여건 향상 등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연일 소나기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갑자기 쏟아진 세찬 소나기에 대구와 청도 등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대기 상층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고 낮 동안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 대기 불안정이 강해져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대구와 경북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5에서 최고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mm에 달하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소나기를 머금고 습도가 높아졌습니다. 아침까지는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어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포항의 기온은 19도, 안동은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30도, 안동 29도, 포항은 27도 예상됩니다. 오늘도 낮 시간대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치솟으며 뜨겁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 남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9도, 고령 18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0도, 고령 29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8도, 김천 16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와 김천 모두 30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7도, 영주 16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9도, 영주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7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낮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며 자외선이 뜨겁겠고요. 내일과 모레 오후에도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